우리 국내 그 종북 좌익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좀 상세하게 그 자료를 수록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의된 게 없기 때문에 여러 어르신들이 좀 참고하시라고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그 종북 좌익의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위 사회주의 세력이 언제 어떻게 태동되었고 시대별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또 지금 현재 활동 중인 이 좌익, 종북 좌익들은 어떤 식의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 어떤 단체에 있는가, 또 그들이 최근에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그 소위 그 활동 양상을 좀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전망을 좀 해보고 대체를 하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중요한 점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기서 그 종북 좌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종북 세력을 많이 쓰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과거에는 뭐 친북 세력, 또 좌익 세력, 좌경 용공 세력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 최근에 그 종북 세력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친북이라는 것은 친북한 세력이죠. 이 북한의 우호적인 세력을 의미하는데 우리 국내 그 지하 주석파 같은 경우는 북한의 단지 우호적인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 적화 노선을 철저히 추종하고 맹신하고 신봉하기 때문에 소위 그 넓은 의미에서의 친북 세력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 종북, 북한에 종속되고 북한의 주의 주장을 맹신한다는 것을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의미에서 이 종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좌파의 개념은 우리 그 교재에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들 세력이 도대체 그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 종북 세력의 사상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인 자유민주 이념이 그들의 사상적 토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자유민주 이념을 배격시키고 소위 북한식 공산혁명 사상인 이 주체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죠. 또 일부류는 그 막스 레닌주의 정통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신봉하는 사상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인 자유민주가 아니라 바로 이 주체혁명 사상이라든지 막스 레닌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에 바로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사상적 기저만 보더라도 그들의 그 대한민국의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활동 영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종북 좌파 세력이 아니라 구별 방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체제를 인정하는 세력은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대부분 부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현 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급 투쟁을 내세웁니다. 이 계급 투쟁을 내세우는 세력, 이 세력은 다 이건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 발전, 유지 발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는 잘못된 체제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회주의,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현을 주장하는 세력은 다 이 부류에 속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충족하면 우리가 보통 이 좌파 세력이라는 말을 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오늘 이 주제가 종북 좌파 세력의 소위 그 반국가적 활동의 문제점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아까 서두에 여러 어르신들께서 축사와 개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한반도의 위협은 크게 세 부분에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입니다.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따른 이러한 그 북한의 공세 때문에 한반도의 이 안정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남 위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박승춘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뭐냐? 우리의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부에 사는 애들이 대한민국의 혜택은 다 누리면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사사건건 북한의 주의자에 동조하는 세력들. 아까 우리 이충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0%가 천안함을 북한이 도발했다는 것을 지금 인정치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세력들을 포함한 이러한 종북 세력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뭐 말할 것도 없죠. 갑자기 누가 뒤에서 나쁜 마음하고 살인행위를 해서
죽는 사람이겠지만 이러한 인간의 사망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우리 몸에서 나쁜 암적인 요소가 암이 나쁜 균이 우리 몸을 갖다가 흔들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방치하다가 죽을 맞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대한민국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내부에 있는 바로 이 안보위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전 장관이, 유명한 외교부 장관이 이 말을 했죠. 우리 종북 좌파 세력 좋으면 북으로 가라, 이 말을 하셨는데, 제가 한 15년 전에 이 법무부 자문교수를 맡아가지고 서울구치소에 가서 소위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한 사범들에 대한 수납연담을 제가 일정 기간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한총련 조통위원장이라는 한총련에서 랭킹 3위 정도 되는 거물급인데 걔를 만났어요. 걔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도대체가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김정일 비서님하고 김 비서님하고 칭하면서 이 북한을 공무찬양하는데 도저히 얘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자네는 정부한테 특별히 건의해서 내 자네를 갖다가 내 부로 보내주겠다. 자네 부로 가라 말이야. 예? 근데 특별히 자네한테 그냥 그렇게 제 답변이 걸작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이 한 몸 부대 가면 수령님 품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고통받는 남한 민족을 놓고 어떻게 나 혼자 부로 가느냐? 난 못 간다. 끝까지 남아서 남한 민족의 해방을 이루겠다 라고 하면서 탈북자들 요구하는 거예요. 이놈들 말에 그 체제가 싫으면 끝까지 나오면 투쟁해야지. GMB 형제 다 버리고 내려온 놈들 나쁜 놈이다. 나는 탈북자하고 다르단 말이야. 이러면서 북한으로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안 갑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체제를 부정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평화적으로 민주적 절차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걸 계급 폭력적인 방법으로 혁명을 통해 풀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두끼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저희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이 북한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게 소위 말해 주사파입니다. 어디 벤치마킹 할 그런 세력이 없어, 국가가 없어가지고, 나라가 없어서, 그런 집단이 없어서 이 북한을 벤치마킹해서 한국 사회를 바꾸겠다는 이러한 세력이 바로, 그리고 그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문제점인데, 제가 간단히 이제 역사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조직을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내 이 소위 종북 좌익 세력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이게 바로 이제 종북 세력이죠.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이 대한민국 전체 좌파 운동권의 건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총련 안 해도, 민주노총 안 해도, 옛날 민주동당 안 해도 소위 친북파도 있고, 그 다음에 순수 막스 레닌파가 있지만은 이 막스 레닌파가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북한을 추종하는 이 종북 세력들, NL 주사파에 대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예향이 생겨서 안 됩니다. 모든 투쟁만이 결정할 때 다수결 결정하면은 소위 이름하여 쪽수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위 이름하여 운동이라는 게 자꾸 친북, 종북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력도 복잡하게 뭐 자주파다, 비자주파다, 혁신파가 있는데 생각을 하고요. 막스 레닌주의를 정통 막스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게 한 이제 25%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세력이 이제 PD파라든지 민주주의 혁명파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트로츠키, 소련 초기 국방상 외무상을 했던 레온 트로츠키를 추종하는 세력, 이렇게 복잡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NLPD가 연합한 세력도 있고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갖다 때려놓고 사회주의로 가자는 데는 다 동의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방법으로 가느냐, 소위 전략 전술의 차이 때문에 각 계파 간의 의견이 달려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센 세력이 바로 대한민국의 운동권의 70%를 점하고 있는 종북 세력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지금 종북 세력 중에 가장 큰 이 총본산이 바로 한국진보운동입니다. 오늘 토론을 맡은 우리 김성업 기자가 소위 제도권 밖에서 열심히 종북 좌익색을 연구해서 좋은 책도 만들고 글도 올리고 정말 연보역병한 우리 믿음직한 김성업 기자인데,
이 한국진보연대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올렸죠. 이 진보연대가 바로 우리 국내 종북 좌익 세력의 통일 전선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득권을 행사합니다. 기득권. 40여 개 단체가 있는데 기득권을 가지고 전국 모든 지역별 또는 그 장르별 또는 모든 분야별 이런 세력들을 지도하고 있는 총본산이다. 바로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한성렬이도 바로 한국진보연대의 상임 대표를 맡았다가 상임 고문으로 좀 물러가 있으면서 이번에 일었고, 지금 현재 한국진보연대 상임 대표 여러 명인데 그중 하나 이강실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강실이가 누구냐? 바로 한상렬 목사의 부인입니다. 부부간에 말이죠. 부부간에 열심히 종북 좌익에 지금 최전선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총련이라든지 남측본부